지금 상당히 각광받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세적인 흐름을 띠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또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논문의 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험 제도에 대한 쟁점이 제 주제이고, 일단 목차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서론은 앞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보험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다룬 다음에 이론적 배경으로는 어떠한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현황, 그 다음에 현행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험 제도에 대한 방향,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떠한 보험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입법 방향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했고, 마지막에 결론을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전 세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약 이게 지금 색상이 보일지 모르시겠는데, 이제 뒤에서 또 차근차근 보시겠지만, 이 지금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의 단계는 레벨 0부터 지금 레벨 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의 레벨 정도는 약 한 레벨 4단계.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 2단계라고 한다면, 약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간은 레벨 4단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의 고도의 어떠한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이 레벨 5단계는 약 한 2027년부터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급속도로 2030년대에 되면 상당 부분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될 것이라는 것이 이 전 세계의 어떠한 전망입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가 되면 약 한 6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말하면 약 한 70조 원 정도의 어떠한 전 세계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장 전망은 어떠냐? 우리나라 자동차도 역시 못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2030년에 약 15조 원에 달하는 어떠한 산업 규모가 전망되고 있고, 2035년에는 약 26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지금 산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CAGR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어떠한 전 세계의 자율시장 규모나 우리 국내 자율시장 규모의 어떠한 산업의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현재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 최근에 차를 구매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레벨 2 정도의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 2020년도부터는 레벨 3에서 레벨 4, 그 다음에 레벨 5는 아마 2035년부터인데, 0단계는 비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전적으로 모든 운전을 조작하는 단계를 말했다면, 레벨 5는 이제 운전자 보조,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러한 시스템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떠한 보조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어떠한 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어떠한 조향 지원 시스템에 대한 또는 가속이나 감속 지원 시스템에 의해서 실행되고, 어떠한 주행 환경의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사람이 직접 하는 그 단계가 이 레벨 2의 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부터가 조건부 자동화라 그래서 시스템이 운전 조작의 모든 측면을 제어를 하고, 그 시스템이 운전자의 개입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이제 운행자가 운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4부터가 이제 고도 자동화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어떠한 시스템을 모두 다 이 전적으로 시스템이 제어를 하고, 약간의 이제 중요한 비상 상황이나 모니터링 비상 상태의 대처 등을 이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레벨 4단계. 그 다음에 레벨 5단계는 여러분들 예전에 키트라는 차를 보셨듯이 오라 그러면 차가 오고, 운전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완전하게 주행을 담당하는 게 레벨 5단계의 완전 자동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레벨 2단계의 어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의 자동차가 레벨 2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차로 이탈 방지를 보조하고, 어떠한 운전자에 대한 주의 경고, 그 다음에 전방 충돌 방지를 보조하거나 어떠한 하이림에 대한 보조를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다니는 레벨 2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레벨 5단계, 4단계, 5단계 때부터는 고도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로 지금 현재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실현을 위한 구성 기술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 그래서 뭐 매핑이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성능 처리 SW, 인터랙션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이나 최첨단 기술들이 모두 동원된 시스템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화가 될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벤츠에서 고안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같이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차량이 진행되는 것을 안에서 그냥 탑승만 하고 계시는 모습이 미래의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당히 이제 전 세계에서는 상당히 보급화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혀 사고에 대한 발생 위험이 없냐?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그 레벨 3단계에서 약 4단계로 주행을 했을 때에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계속해서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간 안타까운 현실은 어떠한 소방 트럭과의 충돌, 어떠한 소방 장비와의 충돌, 이러한 문제들로 약간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고들이 점차적으로 발생했다는 것. 근데 이러한 어떠한 사고 일지를 분석해 보면 아직은 약간의 그 시스템상의 결함이 아직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한 거고,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어떠한 그 요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발전이 있다 하면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점적으로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도입해 나와 있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 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이 배임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눠져 있고, 이 배임배상 1과 이 대물배상이 지금 현재 가입이 강제된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배임배상 2는 임의보험으로서 배임배상 1의 초과한 부분만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고, 역시 대물배상도 배물배상 이 금액의 초과 부분만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배임배상 1과 이 배물배상만 가입이 강제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자기 차량 손해라든지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무보험차에 대한 상해보험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행 보험제도 적용의 문제점이 뭐냐? 일단 이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는 그 운행을 지배하는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운행자 책임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인공지능이 달려있는 시스템이 운행자라고 과연 볼 수 있을 것이냐?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자율적인 어떠한 주행 자동차에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운전자를 현행법상 운전자로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어떠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있어서도 거기에 운행자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장 논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그래서 제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역시 제조회사에서 그 상품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경우는 그 제조자 등의 어떠한 제조물의 생산 판매 과정에 관여한 자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인데, 결국에는 제조회사에서 이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지자라는 것이 지금 가장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논의입니다. 근데 이 제조물 책임보험을 적용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조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냐면,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이 제조물이라는 것은 동산이나 어떠한 재산이나 유체물에 대한 내용이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제조물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조물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고, 또 하나는 제조물 책임 보험을 도입한다 했을 때 이 제조물 책임 보험은 아까 우리가 봤지만 따로 의무 가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보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마지막은 제조사의 제조상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만 제조사에서 입증하면 그 제조사는 면책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되냐? 지난번 제가 그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사법사항의 부여에 대한 논문도에서 발표를 했다시피, 인공지능 로봇의 어떤 법적 지위에 대한 부여 문제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이 정착된 차량을 만약에 인공지능의 로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 로봇 자체에도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제로 어떠한 이 많은 요즘에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지금 로봇 형법이 지금 많이 입법으로 발의되고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어떠한 형법상의 법적 주체를
인공지능에게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로봇에게 어떠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실질적인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고 한다면 방금 앞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서 그대로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또 대물배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도 역시 가입이 강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로봇에게 이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 자동차 자체가 어떤 하나의 운행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운행자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현행 자동차 책임법을 보험을 구입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대안으로 내세운 대안입니다. 이제 결론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논문들에서 밝히고 있는 게 레벨별로 0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에는 따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자에게 따로 문제를 삼고 보험을 가입해서 그 다음에 뭐 3단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 또 4단계가 되면 또 다른 문제 뭐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의 강제성을 부여하자 하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어떠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어떠한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하면 똑같이 운행자성을 인정받아서 가입을 감지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보다 신속하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지금 결론인데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어떠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사고 피해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면 운행자성의 어떠한 개념이 다소 확대되어 가지고 약간의 이제 보험에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시스템상의 결함이나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면책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때에는 피해자가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이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입법적인 대안이 늦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 형법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법인격을 로봇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간과 로봇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관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한 인공지능 어떠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얼마나 우리가 믿고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타고 편하게 우리가 운행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항상 아무래도 남아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어떠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이 되는 것보다도 일단 제조회사에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책임감 있는 제조물을 생산해 나가야 되고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쌓여야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어떠한 입법 방향도 올바르게 정착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제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 제 논문 발표 마치겠습니다. 4차 산업과 인공지능 발전은 SF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차를 향한 사람들의 꿈이 이제 현실화되었고 최근 자동차 시장은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로 다가오고 있지만 상용화와 더불어 시급하게 해결할 것은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김현우 박사님 발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자동차 기술협회에서 나눈 자율주행 기술 레벨을 보면 0단계에서 5단계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0단계는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를 말하고 1단계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자동차 크루즈 컨트롤 이것이 아마 1단계에 해당할 수 있겠고 2단계는 차선 유지 가능하고 운전자의 조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는 1단계 플러스 2단계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차와 브레이크, 추월 이런 부분에 핸들 조작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4단계는 목적지 임의에 관한 그다음 수동 조작 옵션 제공 등을 해야 할 부분이고 5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
완전 풀 자동화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는 2008년 3월 말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을 앞둔 2020년, 2025년을 대비하여 법을 많이 정비했었고, 이에 따라서 레벨 3까지 사고 시 배상 책임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지면 가입 의무상인 자동차 손해보험 책임보험으로 상대의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삼성화재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은 2017년 11월 5일에 출시했고, 가입 대상은 법인을 소유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만 적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시행을 앞두는 시점에서는 얼마 전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사고 낼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동안에 현행처럼 자율주행차 차량이 사고가 발생 시 자동차 보유자인 운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4단계, 5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보험 측의 관련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로 4단계 이상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대기하지 않아도 이게 사고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추가적인 논의와 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조금 더 발전하여 자동차 손해보험법 제 레벨 3까지는 자율주행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가 사고 책임을 지고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지고 자율주행차 개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개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일반 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강제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대상, 그리고 이 차량 대람 여부를 밝혀 제조사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우리 김현우 박사님 논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없고 이런 마지막 제 논문 결제 토론 부분을 추가해 준다면 효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4단계와 5단계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뒤를 미루라도 지금 급성으로는 3단계까지 현재 보험책을 가지고 약간 개정만 한다면 충분히 3단계 레벨에 합당한 그런 어떤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저도 우리 박종렬 교수님의 어떤 토론하신 내용처럼 어떠한 단계별적인 어떠한 보험에 대한 적용 문제를 어떠한 주장하고 가는 것이 사실상은 현재 어떠한 보험 시스템 상으로는 사실상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약간 다른 어떠한 연구자들에 비해서 약간 좀 사실상 좀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의 어떠한 로봇에게 직접적인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향후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입법안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법적 지위를 자동차 보험 산업에 도입한다고 하고 운행자에서 어떠한 인공지능의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모든 문제가 다 사실상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한 다양한 어떠한 연구자들의 어떠한 연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러한 어떠한 가설을 설정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보고